우리는 왜 눈물을 흘리는 걸까요? 그저 마음이 아플 때만 눈물을 쏟아내는 건 아니죠. 때로는 가슴 벅찬 기쁨에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무 생각 없이 하품을 할 때조차 주르륵 눈물이 흐르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다양한 순간에 함께하는 투명한 물방울 속에 우리의 가장 깊은 감정과 인간 생존의 오랜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매일 경험하면서도 그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작은 눈물 한 방울은 단순히 감정의 부산물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정교한 생체 메커니즘이자 외부 세계와 소통하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감정의 종류에 따라 그 성분과 심지어 결정 구조까지 달라지는 눈물의 과학을 탐구하는 여정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해하는 아주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비로운 눈물에 담긴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며 그 안에 숨겨진 비밀들을 함께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과학 이야기를 계속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 더 흥미롭고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물에 대한 우리의 흔한 오해부터 풀어볼까요? 우리는 눈물이 특정한 상황에서만 흐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의 눈은 잠시도 쉬지 않고 눈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기저 눈물이라고 불리는 이 눈물은 마치 눈을 위한 보이지 않는 방패처럼 항상 눈 표면을 촉촉하게 적시고 보호하죠.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꾸준히 분비되며 눈의 건조함을 막아주고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즉각적으로 씻어내어 시야를 깨끗하게 유지해줍니다. 또한 눈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감염으로부터 우리 눈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이 기저 눈물은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하며 우리 눈 건강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때로는 이 기저 눈물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갑자기 매운 양파를 썰다가 눈이 따끔거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어 눈에 먼지가 들어가 눈물을 펑펑 흘렸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때 흐르는 눈물을 우리는 반사 눈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반사 눈물은 기저 눈물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지닙니다. 외부의 강한 자극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일종의 방어 시스템인 거죠. 눈에 들어온 유해 물질이나 자극원을 빠르게 씻어내어 손상을 막으려는 아주 본능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마치 비상벨이 울리면 소방차가 출동하듯이 눈이 위험에 처하면 반사 눈물이 신속하게 분비되어 눈을 보호하는 것이죠. 이렇게 눈물에는 늘 우리 눈을 보호하는 기저 눈물과 외부 자극에 대처하는 반사 눈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눈물의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슬플 때나 기쁠 때처럼 감정이 격해질 때도 눈물을 흘리곤 하죠. 이처럼 감정에서 비롯되는 눈물은 앞서 살펴본 눈물들과는 또 다른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단순히 눈을 보호하거나 자극원을 씻어내는 것을 넘어 우리 마음의 깊은 곳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과연 감정의 종류에 따라 눈물에도 다른 화학식과 메시지가 숨겨져 있을까요? 이제는 바로 이 감정 눈물의 놀라운 비밀을 더 깊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과연 슬픔 때문에 흐르는 눈물과 기쁨에 겨워 솟아나는 눈물은 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눈물은 그저 짠물 한 방울에 불과한 걸까요?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이 두 종류의 감정 눈물이 화학적으로도 미묘하지만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정말 흥미롭죠. 특히 슬픔이나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때 흐르는 눈물 속에는 코르티솔이나 프롤락틴, 그리고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즉 ACTH와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 몸이 과부하된 감정 에너지를 눈물이라는 통로를 통해 바깥으로 배출하려는 듯한 모습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억울하거나 슬플 때 한바탕 시원하게 울고 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후련해지고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곤 하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눈물이 우리 몸속에 불필요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씻어내고 감정의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생리적 작용이라는 것이죠.
마치 몸속에 쌓인 독소를 해독하듯이 눈물은 우리 마음의 독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기쁨의 눈물은 어떨까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과 재회했을 때처럼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속에서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이 기쁨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처럼 스트레스 호르몬을 대량으로 배출하기보다는 오히려 행복감과 안정감을 주는 엔도르핀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와 더 깊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벅찬 감정들이 눈물이라는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죠. 슬픔의 눈물이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역할을 한다면 기쁨의 눈물은 충만한 행복을 몸 전체로 확산시키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감정의 종류에 따라 눈물 속 화학 성분이 달라진다는 사실은 우리 몸이 얼마나 정교하고 신비로운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현미경으로 슬픈 눈물의 결정 구조와 기쁜 눈물의 결정 구조를 비교해보면 놀랍게도 그 모양새마저도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해요. 슬픔의 눈물은 좀 더 불규칙하고 복잡한 결정 형태를 띠는 반면 기쁨의 눈물은 상대적으로 더 균형 잡히고 아름다운 패턴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마치 같은 물방울이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파동이 물리적인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듯한 모습이죠. 결국 감정 눈물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을 넘어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화학적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흐를 때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감정을 정화하며 내면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겪는 것이죠. 슬픔이든 기쁨이든 감정의 눈물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순간 우리 몸과 마음 속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작은 물방울 하나에 담긴 깊은 의미를 알아가는 과정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정교하고 신비로운 눈물은 과연 왜,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단순히 슬픔이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눈물은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어쩌면 눈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진화의 산물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눈물은 단순히 액체를 배출하는 생리 현상을 넘어 인류가 진화해오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사회적 소통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언어가 발달하기 전 혹은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순간의 눈물은 가장 강력하고 원초적인 비언어적 메시지였을 겁니다. 연약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아기의 눈물은 도움이 필요해요, 배고파요, 불편해요 와 같은 절박한 신호를 가장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으니 보호자에게 즉각적인 반응과 보살핌을 이끌어내는 눈물의 힘은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아기는 주변의 동정심과 보호 본능을 자극하여 양육자가 자신을 돌보도록 만드는 진화적으로 매우 영리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러한 눈물의 사회적 기능은 비단 아기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인이 눈물을 흘릴 때도 유사한 효과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극심한 고통이나 슬픔에 잠긴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측은지심을 느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나요? 눈물은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동시에 나는 지금 고통받고 있으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공감과 동정심을 불러일으켜 위기에 처한 개인이 집단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사회적 유대 강화 장치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눈물은 집단 내의 유대감을 굳건히 하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경험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소속감을 깊게 만들죠. 슬픔을 공유하고 위로를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마치 비 온 뒤 땅이 더 단단해지듯 함께 흘린 눈물은 공동체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하는 촉매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 유대는 고대 인류가 척박한 환경에서 생존하고 번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였을 겁니다. 서로를 돕고 지지하며 집단 전체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눈물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놀라움으로 다가옵니다. 결국 눈물은 단순히 개인의 감정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을 넘어 인류가 진화해오면서 터득한 가장 원초적이고도 강력한 소통 방식이자 사회적 접착제 역할을 해온 셈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순간은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과의 연결을 갈망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궁극적으로는 생존과 번영을 위한 깊은 본능이 발현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눈물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닌 깊은 사회성과 공감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눈물을 흘린 뒤 찾아오는 그 후련함, 마치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한 시원함을 느끼는 것을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눈물은 우리 몸에 쌓인 스트레스 호르몬을 배출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마치 끓어오르는 압력솥의 증기 밸브를 열어주는 것처럼 눈물은 우리 내면의 긴장을 해소하고 정신적인 평온을 되찾도록 돕는 것이죠. 슬픔이나 고통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물론 때로는 벅찬 기쁨조차도 우리 몸에는 일종의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감정의 과부하를 눈물이 조절해주는 셈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과정은 단순히 감정의 배출을 넘어 우리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적극적인 치유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물 속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ACTH나 프로락틴 같은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이 몸 밖으로 배출되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고 해요. 우리 몸이 스스로를 정화하고 복잡한 감정들을 정리하여 다시금 평온한 상태로 돌아가도록 돕는 아주 정교한 생체 작용인 것이죠.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 하늘이 맑아지고 대지가 촉촉해지듯 눈물은 우리 마음의 풍경을 새롭게 가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눈물은 결코 나약함의 상징이 아니죠. 오히려 삶의 시련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회복하고 성장시키는 강력한 내면의 힘이자 용기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순간은 우리가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때가 아닐까요? 슬픔과 기쁨, 고통과 치유라는 인간 감정의 모든 스펙트럼이 이 작은 물방울 하나에 응축되어 담겨 있으니까요. 눈물은 우리를 서로 연결하고 깊이 공감하게 만들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치유하고 더 나아가 성장시키는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강력한 생체 언어이자 메커니즘입니다. 눈물은 그저 눈에서 흐르는 물방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이자 가장 정교한 소통 시스템이며 우리 내면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인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눈물이라는 현상 앞에서 깊은 경외감과 함께 인간 본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눈물이 단순한 감정의 부산물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을 보호하고 타인과 소통하며 스스로를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놀라운 과학적, 진화적, 사회적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하지만 눈물의 과학적 의미를 이해하고 나면 건강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겁니다. 다음에 당신의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 그것이 어떤 감정의 눈물이든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한 번쯤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물방울 하나가 당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